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출산을 30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임신하고 나면은 여성의 그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이 영상을 거의 진짜 막달을 다 겪어보고 나서 찍을까 싶기도 했지만 점점 제 얼굴도 붓고 그리고 이제 손도 조금씩 붓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못생겨지기 전에 영상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당연히 임신을 하면 축하할 일이고 저도 주변에서 뭐 친구나 회사 동료나 이렇게 임신하는 분들을 보면 늘 그냥 정말 대단하고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임신을 겪어보니까 임산부가 이렇게 힘든 과정이었나? 그리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의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임신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초산이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30대 여성인 초산맘 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는 점 꼭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임신하고 그 두드러기, 임신 소양증 증상이 나타나요. 사실 임신 소양증은 뭐 임신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임신 후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거의 전기간 임신 소양증은 조금씩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임신 초기 때는 피부가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여드름도 없고 뾰루지도 크게 안 나는 그런 피부인데 진짜 초반에 그 얼굴에 피부 요철이 막 다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이마에 또 잔뾰루지들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보는 사람들마다 되게 안타까워할 정도로 제 피부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임신 초기에는 특히나 그 병원에 가서 뭔가 약을 먹는다거나 연고를 바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심스럽고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얼음찜질로 버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꽤 한 심할 때는 2, 3주 동안 얼굴이 붉었던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올라왔던 피부 뾰루지들이 다 가라앉고 괜찮아졌지만 밤마다 그래도 계속되는 그 소양증 증상들이 있거든요. 두드러기처럼 굉장히 간지러운데 저는 이렇게 목도 간지럽고 겨드랑이도 간지럽고 다리도 간지럽고 사실 팔도 간지럽고 그냥 거의 다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두드러기나 좀 소양증이 심하신 분들은 꼭 긁지 마시고 그 제일 좋았던 건 얼음 찜질이거든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에다가 얼음 넣고 이렇게 그냥 계속 대면서 그냥 이거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이 좀 가라앉으면서 피부 가려움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너무 심하다. 얼굴에 특히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그 뾰루지가 많으면 되게 좀 속상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12주부터는 저는 에스테틱을 가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 좀 지나고 나서는 에스테틱 가서 이 피부 진정 관리도 받고 왔어요. 확실히 받으니까 이 열감이 확 내려가면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에 털이 납니다. 이건 뭐 사바사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임신 한 12주차 이상 되면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임신선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임신선은 안 생기고 여기 베렌나루가 너무 진하게 생기는 거예요. 배가 키위 마냥 그 털이 수북수북 하거든요. 지금은 좀 더 심해졌고 근데 임신 초기부터 딱 그 임신선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엄청 털이 이게 촘촘하게 나가지고 좀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마치 임신선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깎고 싶기도 했지만은 이게 털을 밀게 되면은 아시잖아요? 더 억세고 더 진하고 거친 털이 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다행히 잘 참고 밀고 있진 않은데 그냥 지금도 이렇게 로션 바르면 이렇게 결 따라 머리카락처럼 털들이 쫙쫙쫙쫙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유두랑 유륜이랑 이렇게 착색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마미톡이나 이런 엄마들이 보는 커뮤니티 보면은 이거를 빅파이라 하거든요. 진짜 빅파이 마냥 색이 되게 진해지고 이 가슴 부위가 임신 전과는 확실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스러워 하실 텐데 저도 가슴 사이즈가 거의 한 2컵 정도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두, 유륜도 커지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그걸 다 드러낼 일도 없고 좀 아쉬운 거는 그냥 샤워할 때 나 스스로 봤을 때 조금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것뿐이지 딱히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일만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변비예요. 변비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그 변비 체질이긴 한데 임신하고 나면은 변비가 더 심해진다 해서 조금 많이 겁먹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저는 키위 그리고 바나나 이런 것들 많이 먹었고 또 사과랑 케일 주스 이런 것도 갈아서 많이 먹었습니다. 또 제가 도움받는 것 중에 보텔라핏이라고 그 저분자 섬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꾸준히 먹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임신하시고 이제 변비가 생기신 분들은 또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병원에 가면 마그밀 같은 걸 처방해 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받아 먹거나 아니면 뭐 과일 주스를 꾸준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저분자 섬유소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다거나 그런 액션들을 좀 취하면 그래도 변비가 조금 완화되니까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는 겨드랑이 착색 그리고 주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 처음 한 사실이거든요. 겨드랑이 착색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임신하고 나면은 그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렇게 눈 밑에 기미도 많이 생긴다 하고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목주름도 좀 더 진해지고 또 그리고 목주름이 뭐 이런 데도 막 생긴대요. 저는 다행히 목주름은 임신 전이랑 비슷한 상태인 것 같고 대신에 겨드랑이 주름이 확실히 진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는 약간의 그 착색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주름선이 일단 확 진해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겨드랑이에 비타민C 세럼을 바르고 착색 크림도 발라주고 있거든요. 사실 착색 크림을 발라서인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착색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임신 전에 비해서는 진해졌다. 그리고 이거 심한 사람들은 진짜 막 그냥 거무튀튀하게 나는데 그게 나중에 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미리미리 좀 관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드랑이 착색 크림을 뭐 쓰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잠들식스 바디 크림을 쓰고 있고 이게 수분감도 좋고 향도 괜찮아서 저는 씻고 나서 바르기 괜찮더라고요. 6번째 몸의 변화는 이제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뭐 많이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해요. 초기보다는 이게 후기로 갈수록 질 분비물이 엄청 많아지는데 저는 처음에 당연히 임신하고 나면은 생리를 안 하니까 생리대도 안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임신 초기부터 항상 그 팬티 라이너라든지 아니면 소형 생리대라든지 이런 걸 항상 달고 살았어요. 후기로 갈수록 이제 그냥 배도 많이 나오고 엉덩이에도 살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는 오버나이트 이런 것도 좀 불편해서 아예 그냥 팬티를 순면으로 계속 갈아입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7번째는 빈뇨입니다. 임산부들이 점점 배가 나오면서 그리고 아기가 커지면서 이 방광을 막 누르기 때문에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게 상상 이상으로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갑니다. 특히나 기억 남는 게 제가 오키나와에 한 19주 차쯤에 태교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어느 관광지를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화장실이 너무너무 가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밤에 이게 물을 마시고 싶어도 새벽에 깰 거를 생각하니까 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어차피
화장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또 참으면 나중에 방광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지 마시고 그냥 화장실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8번째는 소화불량이에요. 당연히 배가 커지고 장기들이 찌부찌부되면 소화가 안 되겠죠? 이게 진짜 심할 때는 제가 그때 바나나 한 개 먹고도 너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쭉 출산할 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되게 좌절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때 잠시만 그랬고 아무튼 임신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소화가 안 되는 건 확실해요. 저는 원래도 이게 밥 먹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임신하고 나서는 일부러 더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더 그래도 밥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식하는 것보다는 꼭 끼니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는 임신선이에요. 임신선은 제가 아까 초반에도 잠시 말했지만 임신 초기부터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28주 차? 그때도 임신선이 안 생겨가지고 나는 임신선이 안 생기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임신선도 어떻게 보면 착색의 그 증상 중 하나다 보니까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통은 2년 이내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임신선이 안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30주 차 들어서니까 갑자기 이 배꼽 밑으로 진한 선이 하나씩 보이면서 지금은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임신선이 좀 연한 편이고 진짜 진한 사람은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뚜렷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튼살이에요. 튼살은 사실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임신하면 배가 커지고 당연히 이제 배가죽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살이 트고 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튼살이 생기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이게 튼살은 사실 뭐 튼살 크림을 바르거나 튼살 오일을 바르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개인 살성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좋은 제품 발랐는데도 틀 사람은 트고 또 안 틀 사람은 뭘 안 발라도 안 튼다. 그게 진짜 제가 느끼는 바이고 저는 왠지 이제 살이 틀 것 같은 그런 살성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 관리 덕분에 그래도 안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보통 한 35주 차부터 갑자기 안 생겼던 사람도 이렇게 파바박 하고 살이 터진다 해가지고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더 오일을 듬뿍듬뿍 바르고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도 계속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튼살 관리할 때 이렇게 배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겨드랑이 있잖아요. 겨드랑이랑 가슴 중간도 발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가슴도 이쪽에 꼭 다 발라주셔야지 안 틉니다. 그리고 엉덩이랑 그 등 라인에 그 부분도 같이 꼼꼼히 발라주셔야 해요. 또 사실 허벅지 이 부분도 좀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튼살 크림을 2통 정도 썼는데 이제 막달 앞두고 한 통 더 주문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11번째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변화인데요. 바로 이 손발 저림이에요.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손이랑 뭐 얼굴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굉장히 붓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붓기차를 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긴 했는데 중간에는 그냥 붓기차를 안 먹어도 크게 안 붓는 것 같아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신 후기 막달에 다다르니까 확실히 일어나면 이 손 마디마디가 좀 불편해졌고 그리고 반지도 예전보단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오후에 촬영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붓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이 반지 말고 다른 반지는 이제 조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몸 자체가 붓고 이 얼굴이 뭔가 이렇게 부어서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붓기는 이제 그래도 막달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저 붓기차 같은 거 마시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출산하고 붓기는 또 관리해주면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임신하고 나서 신체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정서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임신하고 나서 되게 막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우울하진 않았고 임신 기간 내내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달라진 거는 되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우는 편은 아닌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게 막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제가 원래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었고 그거 외에도 다른 분들의 제왕절개나 자연분만 그런 브이로그를 보면 제가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신하고 저도 이제 한 생명을 품으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임신하고 생기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봤는데요. 이게 지금 임신 중이신 분들은 보시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임신하게 되면은 이 몸에 생기는 변화 때문에 또 되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제가 이제 출산이 한 20 며칠 남았을 텐데 다음 영상은 출산 가방 싸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